오늘 이 자리에는 40여 년간 바른나라당을 줄기차게 주장하시고 계시는 충남 보령의 성주산 우리궁의 나동석 원장을 만나 대한민국의 현 시국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동석 원장은 지난 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를 천상계의 섭리를 통해 알게 되었으나 그 당시 천기를 누설할 수가 없던 상황이라 가족들에게만 그 사실을 알렸는데 막내 동생인 현 태권도 중앙회 부회장 겸 충남 지부장인 나동석 씨가 생생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 후 통일이 2017년에 실현된다는 메모를 한 후 국론통일 국민화합 촉진대회를 서울 세종문화회관, 장충체육관, 보령문화회관 등에서 개최하며 그때를 대비하여 바른나라당이란 정당을 만들 것을 전국을 다니며 알리고 다닌 분이로 정신계 쪽에서 두루 알려진 인물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여튼 이 기자님 바쁘신데 이게 이제 시골 촌지까지 별 볼 일 없는 찾아오셔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먼저 간략하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지금 나이가 86세 갑술생입니다. 그동안 어렸을 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5살, 6살 때 갑자기 눈이 안 보여가지고 2년 동안 맹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얼마나 가정이 어려우셨는지 그때 어린 나이에 예산에 안과 병원이 있다는 소리만 들었는데 병원이 한 번을 못 갔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이 제가 쳐다드리고 어머니가 40대니까 참 열 몇 살 먹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빌었던 것이 지금은 예수나 부처도 모를 때고 우리 삼신 할아버지에게 매일 불러놓고 기도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그 눈이 지금 보여서 한쪽은 이상이 없는데 한쪽은 지금도 못 보고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머리는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은 되었던 맹인인데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또 그 당시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면 국영기업체나 국가공무원시험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주제에 옛날에는 주경야독도 있었지만 그때는 시험을 보면 시험 볼 자격을 고등학교 이상 나와야지 자격을 따지 않으면 시험 보는 응시 제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결국은 고통을 당하는 순간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어린 동생하고 제가 어떻게 자유롭게 할 수 없어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걸리 장사에, 풀빵 장사에, 지금은 무슨 마트라고 하지만 그때는 학구방에 또 노가대판에 가서 짐질도 하고 돈 버는 거 빼놓고 큰 사업 빼놓고는 뭐가 이발소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어느 정도 40대 가까이 내가 천안에서 길을 방황할 때 답답해서 이거 죽을까 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마치 눈에 띄는 것이 사흘라고 그랬는지 운명 간판을 상담소라는 간판을 보고 거기를 한번 부지점에 들어갔는데 거기 그 철학 박사라는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앞으로 40대가 가면은 훌륭한 사람이 되겠으니까 죽지 말고 잘 살으라고 그런 위안의 말씀을 하셔서 야 이거 신비하구나. 그래서 나와서 돈을 주고 공부를 하려니 방법도 없고 그래서 혼자 그 사주정설이라는 책을 하나 구해가지고 보아서 시작했는데 그때 지가 어려서부터 꿈이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머물다 어디로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20대 미만의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서 필요하는 데에는 다른 학문보다도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차제에 제가 답답해서 태조산에 기도도 가고 무등산 이런 산에 다니면서 나름대로 사람을 물어서 대답을 구할 만한 분이 제가 생각으로는 없기 때문에 그 산을 다니면서 나름대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성주산에서 아침 8시 반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잠깐 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천당도 보고 별걸 다 봤는데 잠을 깼는데 깨고 보니까 24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잠깐 한심 잔잘했는데 그때 여러 가지 것을 보고 이걸 봤는데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 되니까 이걸 합리적으로 해서 세상 사람한테 알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태극사상을 제가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그로 인해서 쭉 연구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는 참 11대 오지만은 천상천하라는 얘기를 우리가 말만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천상 하늘이라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천상이고 우리 밑이 세상을 보이는 것이 천하인데 천하 얘기는 하는데 천상 얘기를 하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하늘을 다 알고 대단한 말씀을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연구하면서 쭉 지도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늘을 본 말씀이 아니고 전부가 그 성경이나 불경, 도덕경이나 이런 책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중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계속 노력하고 기도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은 나름대로 천상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따 이제 설명을 할 테지만 도표를 보고 설명할 테지만 천상에서 일하는 일은 무엇이고 천하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것을 제가 지금 풀어드릴 자신이 있어서 그 설계도를 만들었으니까 구체적인 말씀은 이따 시간을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하고 제가 이 철학을 하고 오늘까지 이 기자님을 만나게 된 동기 또 우리 이 기자님은 단순히 기자가 아니라 저를 수십 년 전에 알게 된 하나의 동생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생활도 잘 알고 제가 사사건건 얘기한 얘기가 한마디도 부도났다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초등학교도 받으시 나왔지만 저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따라서 제 일을 이렇게 살펴주시고 이와이면 도와주시는 진짜 형제보다도 가까운 이런 그 동생 같은 처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기자라는 입장에서 꼭 오신 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일이 안타깝고 또 수십 년 전에 하던 말씀이 선거나 지금 세상 얘기가 다 맞으니까 이걸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생각에서 오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순서에 따라서 질문 오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따 뺄 얘기는 뺄 테니까 이제 잘못됐습니다. 네, 지금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상황과 그리고 그 당시 말씀하셨던 통일과 주한미군 철수 얘기 등을 그동안 해오셨는데 지금 상황이 딱 그때처럼 보입니다. 그 점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한번 예언했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게 맞아야지 그것이 일일이 배워놓으면 예언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천법은 딱 정해져서 변함이 없는 것이 천법입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이 주관하시되 하나님이 만드는 법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무슨 돈을 갖다 주고 무슨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부자 되게 만들고 그런 건 하늘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45년 전에 남북통일이
2010년 전에 되는 게 아니라 실현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실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가 지금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정도에서 운동원대로 국민들이 다 함가해 주셨다면 2017년에 통일이 틀림없이 되었다는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1차 기회는 지냈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앞으로 도수가 36년 지나야 되는 도수 이따 설명을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만은 36도가 되면 2053년도에 가면은 우리 국민이 독립을 원치 않아도 남북 통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옛날 간잡고 촉진법이 있습니다. 여름에 수박을 심고 겨울에는 못 먹는 게 아니고 여름에 먹는 수박을 겨울에도 먹는 것처럼 사람이 앞당기고 늦추는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천지도수로 보면은 36년 만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2053년도 가면은 우리나라로 통일이 됩니다. 남북이 우리나라로 통일이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원치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그것을 빨리 당기자는 것이 촉진입니다. 그럼 촉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마음조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사주를 보다 보니까 사주라는 학문도 좋아요. 잘 맞아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학문이 똑같은 사주라도 같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사주라는 팔자의 그 고정무덤은 어떤 생각과 같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향에 따라서 인간의 숙명이 아닌 운명이 바꿔진다는 사실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요원들하고 다 상의를 해보니까 99.9%가 그 말씀이 일리가 있고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운동하는 것이 나라의 국운도 물론 지금 좋지 않은 운이 여러분이 얘기한 대로 정신계 하고 뭐 종교계 할 거 없이 심지어는 내년 3월 서울유가가 없다고 생기면서 이상한 유언변을 퍼뜨리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와 정치가 따로 떨어진 자유라고 해놨기 때문에 나라를 망할 소리를 해도 정부가 손을 대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법을 고쳐서 종교는 정치와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졌더라도 떨어질 수 없다고는 정부 안에 종교가 있다는 사실을 분리라는 용어로서 바꿔서 종교가 사회나 국가 민족을 해롭히는 것은 중국에 꼭 좋은 것도 있지만 좋습니다. 그 많은 인구에 우리 같은 나라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중국이 살아남겠습니까? 만일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같은 사람이 지금 그 핵개막 소리를 한다면 사형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형은 안 시키더라도 앞으로 그런 수를 못 오도록 단속해야 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 국민과 더불어 국가가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헌법을 고쳐야 되겠다는 얘기는 차후 시간이 있으면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그동안 왜 핵무기 없는 그 전쟁을 만드느냐 하는 얘기를 했냐면요. 이번이 우리 천손민족 통화 통일이 함성의 길을 모아 핵무기 없는 우리 세상을 만들자 하는 국가적인 하늘에서 정해준 대로 하자는 내용 속에 읽어보면 다 나오는데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핵은 시액입니다. 여자 그 자궁에 있는 시액자예요. 이게 시종자를 만들으라고 하늘에서 만들어진 핵을 어떻게 시종자를 없이는 무기를 만든다는 얘기가 성립됩니까? 차라리 살상무기는 말이 되지만 핵무기라는 얘기는 오늘부터 써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주신 시핵자, 핵심을 알으면 그런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핵을 가지고 핵무기를 만듭니까? 그런 차원에서 핵무기는 앞으로 전쟁이 없다는 평화적인 무기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30년부터 얘기를 하고 지구촌에 핵무기 없다는 건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도 단언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북에 핵이 있다고 해서 통일을 보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왜?
이북에 핵무기 없을 때는 왜 통일을 못했습니까? 핵이 이북만 가지고 있습니까? 또 이북에 핵하고 다른 나라에 가지고 있는 핵의 종류가 틀립니까? 단 김정일이가 사람이 못됐기 때문에 핵 관리를 할 자신이 없으니까 핵을 만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김정일을 사람 만드는 노력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만드는 노력을 한번 병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을 만든다면 이북에 핵을 가져도 우리가 남북통일 못할 이유도 없고, 또 핵을 만들어서 꼭 남한에 핵을 쓰려고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 얘기입니다. 네, 핵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 때문에 통일 못 온다는 얘기는 이제 버려야 됩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면 제가 드리는데, 오늘은 짧은 시간에 여러 얘기를 아마 기자님이 지금 질문하실 것 같으니까 이걸로 중단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은 전쟁이 없고, 또 우리나라가 이렇게 천선민족의 하나의 마음씨가 모아서 세계 통일을,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평화 통일을 할 수 있는 마음씨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가 하나로 뭉친다면은 4대 강국들이 어떤 이해관계에서 우리 민족을 원격 조종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분을 일으키는 그런 나쁜 생각은 스스로 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이런 얘기는 않고 어떻게 돼서 미국이 5조 원이라는 국방비를 내라고 합니까? 낼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면에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듣고 알았다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됩니다.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다 알고는 있지만 지금 얘기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나 단 내 얘기를 듣고 꼭 그런 얘기가 궁금하다면 찾아오는 사람이 내가 성분을 잘 조사해서 이분이 내 얘기를 갖다가 발설하는데 나쁜 쪽으로 쓸 소리 아니라는 사람이 인정된다면 내가 하늘을 본 그대로 한번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그게 사람이 망할 짓입니다. 사람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할 게 있고 하고 싶어서 해서는 안 될 수 있는 그 자제력과 분별력을 가진 게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아무 얘기나 할 수 있다. 이게 망국적인 일입니다. 이게 지도자들이 할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로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렸는지 이해가 되시려는지 보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자료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100% 이해가 되도록 지금 토끼눈 개눈을 가진 안목을 눈을 안목으로 눈 한자 안목으로 또 소리를 듣는 소리를 볼 수 있는 관세음 또 마음을 새로 열어서 양심자리를 지킬 수 있는 개심 수술이 아니라 시술을 통해서 상처 없이 저를 오면 세상을 볼 수 있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양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그걸 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킨다는 간판을 밖에다 붙여놨습니다. 이따 기자님 나가실 때 그 간판 그것 좀 촬영해가지고 가십시오. 그 책임이 없으면 그 간판 붙이겠습니까? 네. 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교 안보 쪽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요즘 신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치적으로 바른나라당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원내 당이 5개가 되고 원내 직구당이 30개 이상이 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왜 당명을 안 찍게는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생각에서 당명을 정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은 문자 모든 경보다 앞선 만법이 근원이며 말이 법이요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과 같이 모든 일은 말과 행동인 언행에서 비롯되고 언행은 마음의 지배를 받으며 마음은 신앙과 가정, 학교, 사회, 교육과 주위 환경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관이 형성되고 변화되기 때문에 생각을 나타내는 말과 글이 잘못되면 바른 세상을 세울 수가 없다. 사람은 사유와 언어를 가지며 도구를 만들어 쓰는 특징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도구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연장뿐 아니라 둘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용하는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우리말 사전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말과 글은 정치와 생활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표를 삼는 정당의 이름도 말에 부합되는 정당 이름을 가급적이면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말하는 바른말당이 꼭 아전 인수격으로 꼭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수많은 당이 있지만 보십시오. 바른미래당이죠? 예. 바른미래당이면 바른당이면 바른당을 만들어버려야지 바른 왜 미래가 붙습니까? 바른말 자격을 갖출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갖춰서 목적은 바른정당을 바른말당을 만든다는 목적을 가지고 나는 세웠다고 봅니다. 이치가. 본인들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하늘법으로 벌적인 이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왜 미래를 붙입니까? 지금 바른말 하면 그만이지. 그것은 바른말을 붙이려면 내부 구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구조를 갖춘 다음에 명실상부하게 국민들이 보더라도 바른말이 맞구나 하는 것을 얻은 다음에 당명을 붙이려고 했는데 지금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바른말, 당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던 걸로 오면 우리가 먼저 썼다고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 정당이 와도 그 똑같은 균등한 우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뜻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은 열려 있으니 오십시오. 다음 질문으로는 동북아 정세를 보면 지금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의 관계가 복잡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천손민족의 길을 모아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대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보통 사람한테는 질문을 해야 할 이유도 없고 이 질문을 대답할 그러한 입장도 못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 수십 년 동안에 주장했고 지금 이게 어떤 사람이 보면은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기 얘기대로 하지 뭘 그리다 쪄가지고 그걸 오면 생각으로도 판단 못하는 걸 그려갖고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일 텐데 저는 원래 학교를 초등학교에 나와가지고 지금 문서를 만드는 것이 누구 것을 짜집기 해서 만드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님께 두 번째 보는 내용 증명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에도 본인 꼭 대통령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과거 18년 전에 대통령한테 보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거도 합쳐서 이번에 보내는 대통령에 보낼 예정이기 때문에 자기한테 혼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직감적으로 무슨 감정을 느낄 얘기도 아니고 참고가 되기 위해서 보낸 문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요 또 과학적인 수로가 붙어 있고 그래서 숫자 관계도 있고서 필요할 때는 좀 서면을 봐가며 설명할 테니까 그 좀 남의 얘기를 짜집게 해가지고 내가 머리로 옮기는 건 전혀 없습니다.
남의 책을 본 일도 없고 와서 확인해 보셔도 알지만 이거 짜집기한 얘기가 없습니다. 내용 읽어보셔도 알죠. 그래서 미국이나 소련, 일본 강대국의 힘은 같은 수로 힘을 논리로 하면 계란이 바로 찍힙니다. 그건 말년을 가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자기들은 강대국들이 핵을 만들고 약한 사람은 핵을 못 달게 합니다. 그럼 지금 논리대로 한다면 말년 가도 핵 없는 사람이 핵 있는 강대국, 그것도 한두 나라가 아니라 유엔이 뭡니까 그게? 강대국들이 하나 연대됩니다. 강대국들이 소위 이제 그 깡패 나라가 하나 연대한 거예요. 유엔이라면 다 가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누구는 가입을 안 씁니까? 가입해야 불이익이 오니까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주장하는 건 유엔이 본바탕을 우리의 마음씨를 갖다 놓고 유엔이 그 강대국들이 그 연대가 아니라 전 국가가 유엔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자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말로는 안 됩니다. 힘이 놀리는 힘은 100번 해봐도 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간 우회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힘은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문제는 우주만물이 뇌성병력이 있다는데 뇌진탕, 뇌관,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 숫자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전부 뭉쳐있는 세력을 어떻게 뭉기겠습니까? 뭉기는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뇌관이 터지듯 재래무기가 무용지물이 되는 핵무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살상무기가 아니고 화하고자는 무기인데 이건 방어하려면 방어할 수도 없고 방어할 목표가 없고 국민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핵심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뜻. 이것이 뇌관을 터지는 관인데 그동안 이 얘기를 수십 년 동안 내가 못했던 것은 이 얘기를 하면 제가 생명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방송이 나가 뇌관이 터졌어요. 그럼 뇌관 파편 그거 주워다 뭐 될 겁니까? 나동세비 죽일 사람도 없고 또 나동세비가 이것이 수대일설이라면 터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봤기 때문에 다음은 한 사람이라도 이거 시가 될 얘기라고 해가지고 살아남을 걸 확신하고 저는 내일 죽더라도 죽는 걸로 생각 않고 내가 바로 이제 거듭나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내가 이 얘기를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힘으로 하는 것은 여기서 과학적으로 그 우라늄을 농축하여 238도의 순도를 높여 100kg만 가지면 원자 폭탄이 되는 무장 논리의 힘으로 여론을 앞세워 세계를 제패하려는 불의의 능력인 폭력이 있는가 하면 여기 폭력입니다. 기 가운데에는 사기를 버리고 순진이 어린애가 순진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순진하다면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순진은 진기를 모아 순수한 심청의 마음을 갖게 되면 햇빛이 아닌 햇빛과 같은 힘이 나와 힘의 논리를 스스로 버리고 중생들이 따라오게 하는 조용하면서도 유력한 정에 의한 바른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나오기 전에는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진인 사람다운 참사람이 이번 대선 총선 지나서 대선 안에는 우리나라에 틀림없이 나오는 것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해결됩니다. 그 논리는 쭉 얘기하면 논리는 갖고는 안 돼. 이것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라늄의 순도의 농축은 햇볕의 과학기술에 반하여 혼탁한 힘기를 순순한 진기를 모아 순순한 심청의 몸을 통하여 해안이 열리는 길은 이 과학은 어느 나라라도 이 원리를 이용하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게요. 그러나 여기서 이
심청의 마음을 통하여 해안이 열리는 길은 오직 자성과 고투를 통하여 구심점, 태극점, 콩의 눈인 양심자리인 인당에 들어가 햇빛으로 사방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므로 이 자리에 동참하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이념인 햇빛, 즉 태극사상에 따라 모든 국민들이 국리민복과 인류 평화를 위한 지혜 보따리들의 좋은 약재들을 취합하여 우주할 공론인 큰 종합보따 보자기, 쌀보자기, 보자기와 같은 천법, 이법, 지법이 담긴 만세 보령. 내가 보령서 살아요. 근데 보령, 보신만 좋은데 보령이라는 지명 속에는 보신, 보완, 보국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령의 보국 안보탕의 보국 책임이 한약 이름을 내가 만들었어. 보국 나라를 하고 안보하고 하는 보국 안보탕의 우리 정도의 법방. 내가 처방대로 마치 한의사가 모든 약재들의 약성을 파악하고 삶고 찌고 굽고 옹건 양건 등의 법제를 통하여 해독한 후 처방에 따라 안전한 보신이 되도록 약을 조제하듯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계신 햇빛에 의한 편향된 종교관과 친불친의 편견된 즉 개혁, 사심을 모두 버리시고 햇빛인 정도의 바른 법과 바른 말씀으로 새롭게 경우에 맞도록 사판을 짜시면 현난국을 타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늘빛이 도와줄 것으로 확신하고 간절한 중심으로 모시는 글을 올립니다. 이렇게 국민이 이런 양심을 갖게 되면은 지금 논리적으로 그 사람보다 힘이 세가지고 그걸 없이는 그런 게 아니고 하늘의 운에 의해서 운이 기가 없어지지 기가 운을 없앨 수는 없어요. 우리 말이 이 짝은 운이요, 저 짝은 기고 시세 등등한 것을 운이 시대의 운이 시세가 이를 없앨 수 있다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얘기야. 그러니 우리 국민이 내 얘기를 받아서 우리 국민이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행복이 그거 있더라도 우리나라에 그 사람들이 심어보거나 지금 오배 달라고 하거나 우리나라에 장난을 못해요. 우리가 자기네 뭐든 수가 머리 올랐는데 감히 그런 얘기 하겠어? 세계를 걱정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이것이 제대로 나갔나 모르겠네. 예, 다음은 그 교육 분야에서 예. 그 분리라는 한자에 대해 그 나눌 분자의 272자를 주장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른들 젊은 사람은 모르는데 연마 너 본분을 아느냐 부은수를 아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하는데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러면 본은 근본을 말하는데 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 본 받으라고 하는데 사본이 있고 진본이 있고 원본이 있어. 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진본을 말하는 거다. 그럼 내가 나를 본받으라 하는 건 전부 사본이다 이 말이야. 그 참사람이 아니고 전부 복사 해가지고 사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원래 본에서 분, 나눌 분 할 때 본분해야죠. 그럼 수자가 나와. 분수. 근데 수에는 무리수가 있고 유리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분리라는 이치가 있는 수는 살수요. 이치가 있으니까 그 분리해야 이론이 나오고 이치가 나오고 거기서 모든 살아나가는 말이 이자에서 행성이 이 떨어지는 이자가 아니라 이치라는 이자, 이성이라는 이자. 그럼 이를 이루면 이성을 이룬 거에 실성한 놈들이요. 그 떨어지는 이자로 하면 이혼, 이별, 이렇게 쓰레기를 분리수거로 한다고 할 때 쓰는 이자고, 이것은 국어원에서 얘기한 대로 떨어진 게 아니고 떨어지면 같으면서 호박이 하나처럼 아버지 어머니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떨어지지 않다는 정맥이 흐르고 있다 이 말이야. 면면이. 그래서 일본 놈들이 우리 3.1운동 정신을 해치기 위해서 신일학자를 신에서 남기고 간 얘기가 분리라는 얘기를 전용하도록 했다고 말이야. 근데 예복은 분리를 쓰고 있어요 아직도.
그런 게 그걸 못 부셔. 근데 우리는 부실 게 없이 다 부서져 버렸어. 부실 게 없이. 여기는 전쟁 나면 도망가려고 이북다 이중 가족 해놓고 땅 사놓고 다 했는데 몇이나 되냐고, 얼마나 되냐고 알아봐야 돼. 그게 우리만 살라오는 거야. 나만 살라오. 풀리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 자를 내가 수년 동안 노력하고 안 되려오는 걸 청와대 어떤 이름가정도 알아. 그 사람이 노력해가지고 이 분리라는 사람을 복원시켜줬어요. 복원시켜줬으면 써야 될 거 아니요. 안 쓰는 거예요. 왜 안 쓰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 국어에서 마지막 답변이 우리 분리를 써달라니까 이론은 맞은데 국민이 인지도가 약하니까 이 분리라는 단어가 미리 나가면 우리 분리가 나가버리면 사회가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 허투루져 버리니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지도를 가지고 약간 혼란이 오더라도 지금 정치권이 하는 얘기가 전부 작글을 다 돼야 돼요. 이게 나가면 그놈들이 못 오더라도 우리가 이걸 해달라고 할 때 못 온다고 할 수건이 없다 이 말이야. 어? 그래서 분리라는 얘기를 가지고 하려고 해서 수년 동안 노력하고 지금 마지막 또 나는 정치를 누가 하든지 간에 이 우리 분리라는 얘기를 쓰고 대통령 독재를 막을 수 있는 그것만 하면 난 내가 대통령 할 필요도 없고 정당을 만들 거 없고 나는 조직이 없으니까 누구든 이걸 갖다 쓰라고 이번이 대통령한테 보내는 거다. 내용이. 그러니까 그걸 갖다 쓰라고 하는데도 난 조건 대가도 없고 나 뭐 거기 책임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안 넣는다면 나라가 망하니까 내가 그동안 한 대로 여러분과 함께 한 운동이 있으니 제 얘기가 뜻이 맞다면 선거 때 결정을 보자 그런 얘기를 마지막 통보를 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네까지는 보통에 답변이 없어 항시. 이번에는 국민한테 다 알리면서 이걸 보냈다고 가장 했으니까 이 얘기를 답변 안 하면 안 난 대로 답이니까 안 해도 답이요. 이 단체는 안 했다. 뭐 때문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선거 때 나올 거 아닙니까? 엄청난 얘기죠. 그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언론 분야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실 게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 대답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제가 소신을 발표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문이라는 얘기를 앞서서 신문과 대통령 관계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대통령과 신문인 관계가 국민들 앞에 마치 대립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대립이 될 수 없는 관계이므로 만일 대립이 된다면 나라가 망합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행정권의 수반이며 원수로서 국가의 대표함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본 신문이란 말의 뜻은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소식, 새로운 견문, 이 현실적 사실에 따른 사건의 보도, 비판을 신속 정확하게 전하기 위한 전기 간행물이다. 그 다음에 신문은 대통령이 행정권 내의 문광부에 예속되어 있으나 단 특징이 앞에와 같은 권리를 부여한 것일 뿐 입법, 사법과 같이 분리된 특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통령과 신문은 대립의 존재가 아닌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속마음과 정책을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으로부터 올바른 소리를 행정수반인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하는 양립, 공립, 병립관계라는 사실을 대통령과 신문인은 공히 바로 인식하고 대통령은 당신이 생각대로 신문이 잘못 뼈듯하면 더욱 가까이 다가가 진실을 전하고 대통령이 불만하시면 진실이 뭔지를 재확인하는 제사가 필요한데 오히려 멀리 떨어지면서 서로를 비판한다면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없다. 그것도 주인인 백성 편에 서서가 아닌 특정 계층을 위해서라면 더욱 안 되는 일이다. 새 소식을 보도하는 글을 새신자 글문이라 하지 않고 들문, 지식문, 이름 날문, 전달할 문, 특히나 냄새 맡을 문의 뜻이 담긴 문자를 사용, 새로운 견문이 신문이 할 일이라고 하였는데도 신문인들은 신문을 일부로 바꿔 그동안과 같이 나타나는 사건 보도와 단순한 비판이 전부로 착각하고 공해를 일으켜온 데 대한 자성의 기회로 삼고 일보사를 신문사로 바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예, 동아일보 그 세 개를 저희가 이제 가장 큰 신문사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조선신문, 중앙신문, 동아신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야 된다는 아니 말씀이시죠? 말법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을 보세요. 제가 만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보라는 것은 사실 보고 들은 거 그대로만 보도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사건이 생겼으면 앞으로 그런 사건이 없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신문은 좀 다뤄야 되는데 새끼가 애비를 죽였다. 죽였다만 나오는 거예요. 그 신문 내서 뭐는 겁니까? 시끄럽게만 하지. 왜 그 죽이는 일이 생기느냐?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이거 없애야 된다는 쪽으로까 신문이 나가야 그 신문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식을 개혁한다면 당연히 그동안 우리가 신문을 보도라고 한 데에 대한 책임감이 느껴져야지. 안 느껴지면 내가 강제력은 없다 이 말이야. 국민으로서 학자로서 수십 년 나라를 지켜온 입장에서 내가 한번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지금 그 5당 대표에게 보내실 자료가 있으시다고 하던데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5당 대표에게는 앞에 얘기를 읽고 해야 그 설득력이 있는데 앞에 얘기보다도 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만나보지도 못한 성인들의 말씀은 듣지도 못하고 말할 어인 소리성만 듣고 자기들이 속 좁은 생각을 덧붙여 속 좁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경전에 냉정하지 말고, 이게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등불이 있는데 전기불이 왔으면 등불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등불이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 시대를 함께 살아오신 올로 어르신들과 나라를 걱정해 오신 각계각층의 많은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 이건 연영의 문제 아닙니다. 앞으로 슬기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다수가결의 흉포나 왈과왈부의 논쟁 없이 전운합의 만장일치 신라축의 화백제도로 우주할 공론인 정도, 정법, 정론, 정법을 우리가 스스로 정하고, 외국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이 다수가율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수하게 정하고 스스로 지키며 스스로 행하는 도량경을 만들어 선포하게 되면 그동안 정도, 정면을 직시할 수 없는 사팔대기를 가진 고장난 인간들이 좌우지간의 중도, 정도를 보지 못하고 좌경, 기울경, 망할경입니다. 이게 좌익은 필요한데 경자를 붙이면 안 됩니다. 배가 기울어서 엎어진다는 뜻입니다. 좌경화, 우경화의 잘못된 논리,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논리니까 잘못된 논리를 앞세워 온 세상을 망치고 있는 세력들이 자연히 사라지게 되므로 싸울 일도 없는 우리 세상이 오므로 가짜 순금이 없어지듯이 사람이 못된 인간들이 사람이 될 것이며 국민,
감찰청에서 본 도량경의 도구로 감시 감찰을 하게 되면 대통령의 독선과 적폐 근절,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통치권의 남용, 악용에 의한 독재와 독선을 견제했어야 할 국민 감사 감찰 제도가 없었던 것은 주권재민의 자유민주주의라 볼 수 없습니다. 이는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은행이나 사회단체, 친목회에 감사를 두지 않는 것과도 같으므로 상식에도 맞지 않으며 법의 원칙에도 반하는 일이므로 하루속히 주권재민의 자유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국민감찰청의 신설과 우리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분리의 낱말을 우리말 사전에 등재케 하고 분리의 도구로 국론통일 국민화합하여 주실 것을 청와대와 원내 5대 당포 대표님들에게 건의하오니 가부답신을 요망합니다. 이겁니다. 예. 요거 하면 끝나는 거야. 이것을 그러면 오당 대통령한테 끝나는 얘기죠. 대표에게 보내신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시던데. 예, 감사합니다. 원칙은 5당 대표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들어갔어야 원칙인데 이건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상이니까. 이것은 날짜가 지금이 아니고 9월 며칠? 9월 28일자 10월 3일 그 광화문 대회를 앞두고 했습니다. 예? 자, 조국 장관 임명은 도읍도 내용과 같이 법학자이지 법무장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법학자하고 법무장관이라는 개념이 닮습니다. 이 도표를 쭉 보면 없는데도 영도자로서 삼신일체와 삼법일체의 삼무지병에서 헤어나지 못하여 여기에 삼신삼법을 모르면 이 철부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다시 이게 소급해서 얘기하자면 대통령이 철부지라는 얘기를 쓴 거나 한 가지인데 사실은 죄송합니다. 못하여 합리적인 우리 분리의 원칙을 모르시고 정쟁을 할 수밖에 없는 일본인들이 친일학자들에게 주고 간 분리의 도구를 사용한 데 큰 원인이 있으니 또 맞다 얘기야. 그 조국을 한 임명 자체가 조국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생각이 나빴다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그 분리를 써서 그래요. 우리가 아니고, 야, 중요한 얘기죠. 분리의 도구를 사용한 데 큰 원인이 있으니, 어쨌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하루속히 조국 장관을 해임시키고, 여론을 따라 정치를 하면 조용할 일이 없으니, 국민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우리 분리의 정도전법 정치로 영도력이 있는 대통령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자님이 질문을 안 했는데 이 얘기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해주십시오. 자, 국가 중추적 역할을 할 행정사법고시에 역사와 도덕 과목을 빼고 개천절을 부정하며 민족말살 정책을 해온 한국당 김영삼 장로 대통령 집권 당시 공공장소 단군상 철거운동을 하여온 한기총이 주최한 사상 그것도 10월 3일 개천절을 광화문 태극기 집회를 주도한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지킬 보수라고 볼 수 없으니 성조기를 내려놓으시고 그 안에 내려놓으시고 태극기의 도형 속에 담겨져 있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진리를 바로 알고 우리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편향된 태극기 집회만 나무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문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촛불 집회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시게 하려면 더 이상 길거리로 나오면 안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노사모와 같이 문 대통령께서 떨어져 나오지 못하면 문 대통령이 앞날이 험난해집니다. 그 다음에 국적 차원에서 양 집회에 참여하셨던 국민 여러분, 내용도 모르고 간 사람 있잖아요. 더 이상 망국적인 유언비와 비성상적인 정치인들의
선동에 현혹되어 길거리로 다시 나오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의 국군은 보이지 않는 이해 강대국들이 아까 이제 4대 이해 강대국들이 원격 조정에 의하여 소용돌이 치고 있는 태풍 전국을 타개하는 길은 태풍이 닥쳐오는데 주위 기압의 변화 형성에 따라서 태풍의 이동 방향이 바꿔지듯이 우리나라의 국군도 주위인 우리 국민들이 세상과 생각과 행동에 따라서 삼천리의 금수강산의 명운이 운명이 아니요 명운이 국태민한 세와 연풍에 경제 대국의 기run으로 바꿔 천하에 하나밖에 없는 대국을 만들어 세계 인류 평화를 주도할 선진 주도국을 세우라는 처음 내가 하늘의 얘기래요. 하늘의 사명을 받고 이끌을 오려오니 우리 모두 바른 힘, 정기를 모아 대한민국을 지킬 진짜 보수 정권을 내년 선거혁명을 통하여 만들고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땅 만세 삼창을 부릅시다. 대한민국 땅을 내가 미리 만들어놨으니까 그런 얘기를 아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이시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늘 지시 받았으니까. 만일 저희 말을 헛되이 여기신다면 종교인들과 일부 정신계에서 재앙을 불러들이는 입방아를 싣고 다니는 대로 내년 경자년에 1960년도 경자년과 같은 4.19 정변에 삼재 반란과 교질병으로 인한 환란이 닥칠 수도 있는 불길한 운세여니 본토표 내용을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대자연이요 우리 하늘의 고천을 울리는 일월성신구의 시성문을 매일 아침마다 독송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예,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기 화면 한번 보시고 네. 그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 여기 와서 내가 왜 보통 집도 아니고 이렇게 우리궁이라는 거창한 이게 간판을 붙였느냐 이렇게 그렇게? 아니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궁을 지은 목적은 남북을 통일 우리나라를 세계 우리 대통령이 우리 본궁의 바른날당에서 나오셔서 청와대를 우리궁으로 바꾸시고 정법의 우리 정도령 홍인간 이념 태극사상의 도구로 국민화합 이루고 세계 인류 평화를 이끌어갈 주도국이 되어 우리나라가 만세 무궁토로 길이길이 빛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수십 년 전에 가지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지 않지요? 그러면 이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국기 있죠. 국기인 태극기는 왜 자랑스러운가? 아무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못해요. 우리의 이치는 우주의 이치인 우리 태극의 진리는 우주 창조의 본질이며 종교, 과학, 철학의 근본이며 우리 천선민족의 훈이요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인 자랑스러운 태극기의 도형 속에 담겨져 있는 태극의 진리를 종교화하고 과학화, 의학화, 스포츠화해야 하고 교육화하여 올바르게 알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하는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상화하여 국민화합 이룬 후 조국 통일 앞당기고 본 태극사상을 세계 인류 평화의 마음씨로 성화시키도록 유엔 헌장의 본 바탕을 삼도록 하자는 데 목적을 갖고 모시고 함께할 우리 정도령님을 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태극기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우리 궁을 와서 30년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게 보내는 내용이야. 그래서 이것을 신문에 광고를 내야 돈도 없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5등 대표와 청와대에 내일 동시에 발송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발송되는 내용을 세상이 참 좋으니까 지금 이게 인터넷이죠? 예.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공개하니까 대통령이 혼자 받아보시고 여기 답변을 하겠는데 답변 안 넣은 것도 답이지만 뭔가 답변을 할 겁니다. 그 대신 제가 뭘 한다는 게 아니고 이거 말고도 대통령이 나를 만나면 천비를 진짜 알려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받아갈 용의가 있으면 나를 부를 것이고, 너 이제 또라이 치고 오면 할 수 없이 내년 총선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나라 당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나이는 많지만 선언합니다. 그러니 잘 지켜보시고, 여러분이 시간 있으시면 어디 여행도 가실라니 우리 집에 오시면 이거 말고 내가 고장난 사람들이 망쳐놓은 경제를 살리다, 태극사상과 인류 평화, 우리 대한민국 만세, 성명철학, 이런 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 그건 책이고, 책 말고 여기에 진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늘을 봤어요. 딴 사람 이걸 본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을 못 봤는데 내가 와서 나하고 몇 시간 얘기하면 하늘이 보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눈을 제가 개안해 드리겠습니다. 시간 있으면 한번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죄송합니다. 그럼 이게 소리로 나오는만